자, 장동혁 대표는 사퇴 압박에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평가하라. 진선거가 아니다라고 묻고서 이 의원들의 모임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예. 지금 시종일관 장동혁 대표는 결코 진선거가 아니다라는 점을 교수님 강조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인지 부조화 상태에 좀 빠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그때 박근혜 탄핵 직후에 그 지방선거에 비하면 내가 선전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서울에서 이기지 않았느냐. 경남에서 이겼잖아. 대구도 이겼잖아. 근데 재보궐선거 4곳 이겼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고로 나는 승리한 거다. 져도 패배한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왜 물러나야 돼? 이 얘기잖아요. 황당한 건 뭐냐? 그 내용을 까보라는 겁니다. 서울 어떻게 이겼어요? 장동혁과 선긋기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재섭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느냐? 오세훈 장동혁 투컷을 피한 게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배현진 의원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선거한테 숟가락 얻지 말라. 라고 해서 잘라내가지고 결국 간신히 이긴 거라는 거죠. 경남도 왜 이겼죠? 안 왔어요. 개소식이 안 갔습니다. 오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개소식이 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남도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못 간 거거든. 그래서 이겼고. 그래서 부산은 어떻게 됐어요? 장동혁 갔잖아요. 거기서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뭐야? 자기 사람 담아낸 충남. 자기가 충남이잖아. 거기서 전멸했거든요. 그다음 부산 북갑 어떻게 했습니까? 당력을 총동원했잖아요. 거기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가 가는 곳은 오직 패배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선거의 저승사자라 그러잖아요. 선거의 패배를 몰고 다니는 후보의 죽음을 몰고 다니는 저승사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두 그런 말이 있죠. 모장무서라고 모두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거 민심은 분명하거든요. 이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거부하는 거 끝까지 지금 사퇴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친윤에서도 장동혁 사퇴 압박이 나오는데 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권영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논의해야. 권영세 의원이 있는 용산구도 민주당이 용산구청장에 당선이 됐거든요. 교수님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친윤마저도 이제 장동혁 물러나라.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겼지만 상당 부분 서울에서 오세훈이 이긴 데 있잖아. 이긴 지역에서도 그 뭐죠 구청장을 내준 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장동혁 사퇴 논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6.3은 진선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들이 기득권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간판으로 누구 세웠습니까? 얼굴 마담을 장동혁을 세워놨거든. 그런데 얘가 아니네. 그럼 얘를 계속 쓸 이유는 없는 거야. 치우고 딴 놈을 세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친윤 세력이다 하더라도 꼭 예. 장동혁을 다 미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친윤 세력 내에서도 장동혁의 이제 효구용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 뒤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나인감 있잖아요. 아, 나인감, 난갑병 걸린 사람하고 안철수, 기웃기웃하는 사람하고 네. 또 완전히 그냥 야역에 불타는 주진우 뭐 이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대타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오세훈도 한마디 했죠. 이번 선거 결과는 장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 실패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밖에도 뭐 대안과 미래 뭐 이런데 의원들하고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우재순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당내 주류가 흔들리거나 이런 조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내 대표 선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궁금합니다. 예.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바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늠자가 될 텐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원내 대표에 지금 누가 나왔죠? 세 사람 나왔죠. 성일종하고 김도읍하고 그리고 정점식입니다. 당권파는 정점식으로 분류가 되고 예. 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 송원석이 일집 사퇴를 했거든. 예. 야, 이거 지금 뭐냐? 열흘을 남겨두고 임기 열흘 남겨두고 사퇴하는 놈이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일단 황당한 건 뭐냐면 사퇴할 놈은 누구야? 선거에 책임져 당대표가 사퇴를 해야지. 예. 사퇴해야 할 놈은 사퇴를 안 하고 사퇴할 필요가 없는 놈이 사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열흘을 못 참은 거예요.
특히 이제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이 생활을 해버렸거든. 이러니까 이제 당의 중심이 이제 완벽하게 한동훈으로 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돼. 열흘의 틈을 주게 되면 이게 전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 기세 그대로 관성대로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원내대표 선거를 갖다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찍 한 거고, 그러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 예. 그럼 보통 관성대로 투표하지.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더 있으면 설득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버린 게 송원석의 그 조기 사퇴입니다. 예. 근데 결국은 정점식이 이제 당권파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장동혁파가 바로 김도읍이거든요. 둘이서 이제 부딪히는 건데 현재로서는 당권파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다음에 누구죠? 성일종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보니까 약간 반장동혁파에 가까워요. 근데 약간 중도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당이 화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당이 쇄신을 해야 된다. 한동훈에 대해서도 들어와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입장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세력 싸움이 되는데 정정식 대 김도읍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당권파가 우세한 상황이고 점점 의원들이 이제 당권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 길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내일이잖아요. 바로 예. 내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인가요? 12일이라는 말도 있고. 내일로 알고 그건 미뤄져. 내일 언제요? 내일이죠, 내일. 내일인가요? 내일이요.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토론회 하고 바로 그냥 다음 날 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쟤들이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 보수 뭐 농객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동훈 당선되니까 전화도 안 받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하면 복당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일까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자기가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한동훈 의원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야지. 예. 그리고 평론가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사실 은퇴해야 되거든요. 예.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뭐 30%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뭐 친한동훈 선언하겠다 막 장담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을 못 보는 거잖아요. 판세를 못 보는 거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결국은 한동훈이 앞설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김민식은 앞설 거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관측이고 합리적인 관측이거든요. 이건 평론가가 아니죠. 자기가 그냥 당파적인 입장을 갖다 마구마구 하는. 예. 그러다가 망신을 당했으면은 이제 방송에 얼굴 좀 그만 내밀었으면 좋겠거든요. 아웃돼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동동을 이야기할 때 한동훈 의원이 최동원, 한동훈 동동 전략은 통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동혁 이 동동은 교수님 공조는 불가능한 겁니다. 장동혁은 이제 아웃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왜냐하면은 그 친윤 세력들 중에서도 지금 누구죠? 누구죠? 정점식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도 장동혁을 갖다 반드시 지지한다고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얘가 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얘 말고 빼고 다른 사람도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은 아웃됐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각 세울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판단은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이 이제 아웃됐기 때문에 장동혁하고 김민수, 뭐 조광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저승사자 보이스잖아요.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예. 오히려 뭐냐면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 북구갑 선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정치인으로 거듭났잖아요. 검사에서 완전히 정치인으로 거듭났고 그것도 굉장히 탁월한 정치인으로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근데 국민들도 굉장히 놀랐단 말이죠. 그걸 해가지고 이제 뭐입니까? 포용하는 거. 싸울 땐 싸우더라도 포용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그다음 유승민,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말 안 듣는 철딱선이 없는 이준석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친윤 세력까지도 포괄하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보수 지지층 중에서 윤호겐 세력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일부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다만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어차피 생각이 다르지만은 자기 당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분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일단은 그 포용의 리더십을 이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